안원구 전 대구 지방법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플란다스의 개 진행 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데 지금. 예. 사실 지금 준비된 지는 좀 됐고요. 이게 사실 우리 이 플란다스 개 돈을 모아주신 분들은 이게 돈으로 모아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뭔지 내가 잘 알거든요. 예. 빨리 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빨리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제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견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도 있었으니까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마지막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2월 중순쯤에 이제 모여질 걸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월 중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평가를 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전부 다 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시죠. 그렇죠. 무조건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플란다스의 개라는 게 다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민들이 움직여서 다스의 주인은 누굽니까를 그 의지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이미 다 나온 다음에 또는 뭐 정말로 주식으로만 평가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주식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빨리 매입해서 사실은 상황을 더 압박하는 큰 흐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걸 나중에 하면 주식이면 조금 싸게 샀다, 조금 비싸게 샀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모아주신 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정리를 빨리 하시고, 다음 주로는 결론을 빵 내서, 통보를 해 주시길. 왜냐면, 다음 주면 이미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월 말이에요. 그럼 2월 넘어가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 다스 관련해서 벌어진 일 중에 이제 총장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사안들 중에 하나가 이게, 금광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는 뭐 주변의 소위 관계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사들도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거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광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 계열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도 한번 하셨고 요 위장 계열사 혹은 주변 그 관계사들 가지고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시죠. 그리고 어제 JTBC 또 나가셨더라고요. 꼭 고정 출연하기 전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고정 출연 다음날 나가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꼭 전날 나가셔가지고. 블랙하우스 하는데, 직전에 또 특집을 마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유시민 작가하고, 그 관심사가 아주 전 국민 관심사인 그 비트코인 토론을 해가지고. 뉴스공장 팀은 다 그 토론회 보고 블랙하우스는 안 보고 잤대요. 근데 저도 블랙하우스를 봤는데요, 어제. 출연하시죠, 참. 네, 출연도 했고, 봤는데, 좀 시간대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썰전도 시간대는 늦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시사방송, 그런 류의 시사방송이, 더 빠른 시간대로 파고들기는 쉽지가 않고.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에 그, 파일럿 때는, 주말에, 예고도 많고 주말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한 2, 3주 지나면.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마 금방 사람들이 끝장 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희 제작진들은 안 봤다고 그냥 자랑스럽게 토론해 봤다며. 비트코인 토론회. 배신자들 말이죠. 어쨌든,
배신자의 청장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금강. 네. 예. 다스의 사금관이냐? 예. 이제 통상 이 대기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위장 계열사라고 이름을 칭하는데요. 예. 이 위장 계열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가 동일체인데 예. 다른 사람 관련이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뭐 자기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위장으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그 해도 될 일을 네. 외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익을 생기면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이쪽엔 이익을 줄여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가를 많이 계산해 줘 가지고 이익을 늘려주는. 한마디로 자기들이 처리하기, 자기들이 주목받거나 또는 뭐 자기들이 재벌이거나 혹은 자기들이 뭐 어떤 대상이 될 때 자기 눈을 싹 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윤을 만들어내거나 거꾸로 손실을 거기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예.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정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은 더 큰 목적은 비자금이죠. 네.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큰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네.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게. 그 화산만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아가지고. 네. 50원을 이제 빼는 방법이죠. 남기는 거죠. 네. 예. 100만 원만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을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물건을. 그러면 그쪽에 50원이 남을 테니까. 통상 대기업들은 이제 상장 회사인 경우에는 네. 보는 눈이 많고 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개인이 한다든지 네. 법인도 작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눈에 띄지 않고 네. 그 뭐 거기서 돈을 빼도 크게 주목받지 뭐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장 계열사를 많이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윤이 많이 나야 많이 남기고 그 또 수익도 숨길 수 있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일감을 괜히 다 몰아줘가지고 예.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하게 한다든가. 예. 그걸 키워서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는 승계를 할 때 예. 자식한테 주고 싶을 때 그 자식을 앞세워서 예. 그 승계를 할 때 키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면 회사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예. 한번 뻥튀기 하는 거죠. 상장 차익을 노려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다시 모기업을 잡아먹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도 씁니다. 회사를 의도적으로 키운 다음에 그럼 돈이 많이 남고. 네. 그리고 나중에 상장까지 하면 더 등치가 커지니까 그 등치로 거꾸로 회사를 사버리면 승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 승계는 했는데 상속세를 안 내고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회 승계의 그 방법입니다. 예. 네. 그런 식의 일들을 대기업이 많이 하는데 해왔는데 예. 네, 걸린 사례도 있고. 근데 금강이 바로 그런 역할에 쓰이는 예. 용도가 아닌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비자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승계도 이 금강이 이용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이 금강의 전신이 세강공업입니다. 예. 세강공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한양시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강공업은 이제 소위 120억 BBK 비자금 관련해서 직원이 그걸 관리했다는 네. 그 회사죠. 네, 직원이 그 다스의 직원 한 사람이 120억 개인 횡령했다고 할 때 그때 주고받았던 상대 회사가 그 세강공업의 직원이죠. 세강공업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예. 120억. 근데 그걸 혼자 다 먹었다고 지금 주장했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세강공업이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노조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폐업을 시킵니다. 예. 폐업을 시키고 유광테크라는 회사를 하나 2년 동안 잠시 운영하는데 그때 그 세강공업을 대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강입니다. 예. 금강이 만들어져가 쭉 잘 왔습니다. 또 그 두 개 다 목적은 위장 계열사의 목적이죠. 바로 이제 비자금 용도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세광 때 비자금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20억을.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강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은 또 특이한 것이 그 김재정 씨의 처가 되시는 미망인
권영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이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3년, 14년도와 2016년도에 지분이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 그렇죠. 금강에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13년, 14년도에 16%, 이 16년도에 32%를 해서 64% 지분을 가지게 되고 그 자재가 10%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 지배주주가 돼 있는 거죠. 70% 이상.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이걸 왜 이렇게 근데 2016년도는 시점이 이 물량이 갑자기 한 400억이 떨어지면서 1200억이었다가 한 800억대로 내려오면서 그때 결손이 막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잘 되던 회사가. 그런데 그때 권영미 씨 지분이 32%로 지금 급증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분이 그 물량이 줄고 그거는 이제 이시영 씨의 회사인 SM. 그때 또 SM이 만들어지죠. 예. SM으로 그래서 이제 SM이 만들어지고 SM이 사실상 승계를 하는데 이 금강이 뭐랄까 보조 역할을 하는. 그렇습니다. 자기 수익을 줄이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옛날에 세강이 없어지면서 금강을 만들었듯이 금강이 없어지면서 SM이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 SM의 주인은 이시영 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이 묘한 게 권영미 씨 지분을 잔뜩 그 64%, 그 아들까지 하면 74%까지 올려놓고 그 회사가 지금 결손이 나가지고 거의 지금 없어질 위기 또는 노조 때문에 이걸 지금 없애야 될 위기에 있는데 왜 지분을 높였냐? 지분을 높여놓고 그 물량들은 지금 SM으로 지금 빼려고 있는 정황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승계와 또 권영미 씨한테 그렇게 많은 지분이 어떻게 권영미 씨가 취득하게 됐는지 그 자금원은 어딘지 그리고 그 자금을 준 이유가 뭔지. 어차피 없어질 회사로 보이는데 없애거나 그냥 모양 그 명맥만 유지할 것처럼 계속 줄여가 나가는 중이었는데 왜 권영미 씨의 지분을 그렇게 갑자기 높였을까 이게 의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유출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제 김재정 씨가 전부 다 거의 차명 김재정 씨 주식이든지 뭐 그 이상은 씨 주식이 다수 주식이 다 차명 것으로 지금 거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부동산도 한 67만 평이나 되는 그 부동산도 김재정 씨 이름으로 돼 있다가 권영미 씨한테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어쨌든 이것이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짐작입니다.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될 때 당근을 뭐가 줬어야 되는데. 망할 회사, 그러니까 없앨 회사에 당근을 줬다? 지분을 줬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저는 그 과정을 보면 지분이 늘어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이전에 어쨌든 회사를 그 회사는 금강은 그 이전까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 친인척 누구도 지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시영 씨 지분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 지분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스하고는 지분으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때 이제 중요한 건 거기에 대표가 이영배 씨라고. 이분이 이제 고리 역할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위장 계열사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영배 씨가 이제 측근 중에 측근이다 또 이분도.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주주이긴 했으나 그 회사의 주인이긴 했으나 명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지분은 없었거든요. 전혀. 그렇습니다. 다스도 여기 회사에 지분이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를 어때까지 정상적으로 커왔는데 물 몰아주기로 해서 켰지만 이제 그걸 뺏어서 다시 아들한테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회사를 축소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주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싹 주식을 다, 통제가 가능한 권영미 씨한테 넘겨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 근데 사실 거기에 나타난 거는 이영배 씨지만 다른 주주들도 다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저는 그 부분보다는 권영미 씨한테 왜 지분을 넘겼을까. 어쨌든 이 두 가지 가설입니다. 하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 없앨 회사를 줘서 무슨 회사인지는 잘 모르니까요. 지금 그 노조 문제가 한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노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어쨌든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갈 때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가 하고 그 세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세강이 똑같은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통제하기 쉬우라고 그랬거나 예. 아니면 다른 재산들을 계속 뺏고 있으니까 뺐었죠. 예, 사실은 예. 뺏고 명의만 돼 있던 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코출을 하도록 뺏었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혹은 물납을 했을 때 나중에 주식 다른 회사 것도 좀 줄게 약속을 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 예.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내용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노조의 움직임과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권영미 씨한테 버릴 카드를 주고 입막음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개 한번 쳐줘야 되겠습니다. 전등번개. 지금 위성 계열사의 가설 2개 가지고 너무 길게 했어요. 예. 자, 이거 외에도 위장 계열사 몇 개 더 있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위장 계열사라고 하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영배 씨 같은 분, 예. 김성우 씨 같은 분, 예. 이런 식으로 아주 가까운 자기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실질적인 주주가 친인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지금 저희들이 그 다스 사전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다스 사전. 지금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이름과 하도 많은 회사가 나오니까. 네. 다스 사전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계세요? 네. 예. 거기에 이제 그 초기에 등장했던 이름 이상한 거 많거든요. 예.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아서 다 외우기 쉽지 않을 텐데 SM도 나오고 DMI도 나오고 다운도 나오고 그리고 IM도 나오고 SD 하이텍도 나오고 예. 그리고 또 긴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글로비지. SB 비스였던 거. SB 글로벌 로직스. 이름이 복잡하네요. 그것도 나왔다가 지금 금강도 나왔다가 세강도 나왔다가 예. 너무 많이 나오니까 회사 이름이 다스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도대체 그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누가 세웠다는 건지, 예. 역할을 어떻게 던졌다는 건지, 누가 누구를 인수했다는 건지, 막 복잡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해가지고 예. 회사 이름하고 그 안에 관련인들, 예를 주주라든지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구분해서 이게 어떤 라인이다. 예. 그래서 목적은 무엇이고, 예.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게 진짜 위장계열사인지 아니면 사내 하청업체인지 또는 협력업체인지 완전 다른 산지 아니면 친인척 회사인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지금 준비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럼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어디 올려주세요. 예. 저기 플랜다스의 개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PDF 파일이라든가 지금 손으로 수기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아닙니다. 지금 이제 파일 포맷이 예, 다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일로. 예. HWP 아래 한글 파일인가요? 아니면 엑셀인가요? 아니면 파워포인트인가요? 사실 만든 사람은 우리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버전은 그냥 파일로. 종이에다가 서둘러 쓰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한글 파일 같은 걸로 만드셨어요? 예. 사실은 이거를 주변에서 협조를 해가 분석까지 해서 주신 분이 있어요. 협조도 받으셨고. 예. 그 파일을 어디다 올려주세요. 네. 그 파일을 올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스백과를 보면서 그걸 점점 보완도 하고 혹은 거기다가 아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하고 제보도 받고 네. 그럴 수 있을 거거든요. 파일을 올려주십시오. 네. 언제까지 올리실 겁니까?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플랜다스에게 홈페이지에서요. 네. 그 플랜다스에게 홈페이지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주소를. 쇼미더머니.or.kr인데 저희들이 플랜다스라는 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계십시오. 저희가 지금 바로 회의를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최고위원 회의를 끝나고 연결하려고 했는데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가 대통령 부인 명품 구입에 쓰였다. 이런 의혹 제기를 처음으로 하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종배 시험 집중에서도 인터뷰 하신 걸로 알고, 또 다른, 시험 집중이 아니죠. 색다른 시선이죠, 어제. 네네. 네. 인터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다른 언론과도 인터뷰를 잠깐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네. 김희중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제가 예. 네, 제가 3일 전에 네. 이제 김희중 전 실장과 아주 친한 분으로부터 저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하. 김희중 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이분께 하신 이야기를 저한테 전한 겁니다. 본인이 이제 뭐 명품 이야기가 나오고 뭐 1억 환전 이야기가 나와서 예. 이런 부분은 향후 검찰 수사는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좀 이렇게 여당의 수업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랑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막역한 사이였던 김희중 씨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 지인분을 공통으로 알고 계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직접 김희중 씨를 아는 건 아니고요. 예. 김희중 씨하고 오랜 세월 아주 막역하게 여러 가지를 다 허심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지인을 또, 부대표님도 알고 있었던 분이어서 마침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그쪽에서도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전달해 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희중 씨가 이제, 지금 소위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으로서,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인은 이번에 가서, 진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다 말하겠다고 갔다? 예. 네, 이명박과 전 대통령과의 의리 이런 문제는가 아니라 이제는 있는 그대로 가서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을 이제 본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전달 받으신 내용이 국정원 특활비가 미국 방문 당시에 한 1억 정도가 환전돼서 대통령 부인 전담하는 제2부속실에 전달이 됐고 그게 나중에 명품 구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 분이 예. 그러니까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지시에 의해서 1억을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았고 그것을 자기가 그 환전을 해서 그 돈을 이제 이 부속실 쪽에 전달했고 그것이 명품 구입으로 쓰인 걸로 이렇게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예,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명품이나 이런 부분을 빼고 좀 이야기를 했길래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더 좀 알아보고 또 알릴까 하다가 좀 지켜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어제 아침에 공개 발언을 한 거고요. 예, 사실 이제 이분이 다스 문제 같은 경우도 워낙 오랜 세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이번에는 특활비에 한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충분히 자기의 어떤 결정적 증언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김 전 실장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1억 중에서 제가 그 이후에 좀 더 파악한 바로는 3,4천만 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에 행정관에게 돈을 줘서 명품 사는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다시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1억 얘기도 있었는데 그 명품 구입에 쓰인 것은 3, 4천 정도, 3, 4천 정도가 전달돼서 명품 구입에 쓰였다. 이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건 어제 마침 또 언론사에 보니까 2011년 10월 15일자로 김윤옥 당시 국빈 방문하던 여사가 미국의 명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남녀 경호인과 쇼핑하고 있었던 그런 목격자의 내용이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로 올라온 게 어제 언론사에 저녁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조사에 대한 기사가 어제 또 났었죠. 그래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에 그 행정관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청와대 비서관까지 맡은 사람입니다만은 이 김모 전 행정관에서도 돈을 이 김희중 전 실장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이런 부분을 이미 검찰이 조사했다고 어제도 또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언급하신 미국의 모 백화점에서 명품을 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목격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것은 보도가 됐나 보죠? 네, 어제 저녁에 국민일보 기사를 찾아보면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타이슨스 니만 마커스에서 김용현 여사가 남녀 경호원과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한 그 기사가 2011년 10월 15일자로 이 커뮤니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특활비 환전 당시의 기록, 그 다음에 당시 경호원들 조사하거나 목격자들 좀 증언을 듣거나 또 더구나 김윤홍 여사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1,000만 원 이상을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에는 위안거래법 문제 아닙니까? 네. 또 600불 이상을 만약에 물건을 사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면 그건 관세법 문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고가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횡령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검찰이 낱낱이 정말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인과의 부대표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봐도 되나요? 그분은 이제 뭐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닙니다. 예, 저하고는 뭐 오랜 사적인 관계 있는 사적 관계의 분입니다. 예, 뭐 가능하면 제가 그분을 한번 인터뷰해볼까 했는데 네. 여기 인터뷰에 나서지는 않으실 분이군요. 네, 아무래도 또, 뭐, 본인의 지금의 처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하고 어제도 긴밀하게 또 통화를 하고, 이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그저께 오후부터 전화를 끄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이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뭐 하도 이래저래 뭐 MB 쪽에서도 그럴 거고, 또 언론 쪽에서도 연락이 오니까 끄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건 뭐 저쪽에서 저를 무슨 뭐 명예훼손죄로 오늘 뭐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오히려 뭐 그런 거 뭐 당당하게 제가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재무도움을 파는 격이 될 것이고 그래서 뭐 이미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검찰 수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제2부속실 관계자와 경호원들 이런 부분들 조사하면은 다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또 사실관계에 어긋난 부분을 어제 제기한 것이 아니고 그 진술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뭐 회피할 생각이 없고 당당하게 맞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고소고발 되시면 얘기를 더 막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지인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네. 잘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 대표였습니다. 마무리를 할까요, 그럼? 네, 중간에 코너인 코너로 했는데, 총장님. 목격담이 있군요. 네. 니만, 마커스. 유명한, 백화점이죠. 명품 백화점. 김희중 씨하고도 이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정도는 이야기한 거하고 내용이 또 일치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밝혀지면, 전혀 다른 종류의 후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활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특활비를 가지고 주사, 옷, 뭐 이런 거였는데, 그나마 그것도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거 해외 나가서 쇼핑했다고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 좀 다른 얘기인데, 쇼핑했다라고 만약에 드러나면, 이건 장난 아닌데요? 명품이 아니어도 장난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근데 또,
지금 니만 마커스에서 봤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나 보군요. 그게 하필이면 방미 기간에 네. 그 시점에 올라온 목격담이라고 하니 나중에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밝혀질 것도 같습니다. 점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한구 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정하게 만드는 건데, 근데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실은 더 큰 목적은 비자금이죠. 네. 거기서 비자금을 만들어야 큰 회사에서 문제가 되면 네.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작은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선에서 끝나게. 그 화산만 문제가 되고. 네. 그러니까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아가지고. 네. 50원을 이제 빼는 방법이죠. 남기는 거죠. 예. 100만 원만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을 주면 될 걸 150원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물건을. 그러면 그쪽에 50원이 남을 테니까. 통상 대기업들은 이제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네. 보는 눈이 많고 그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뭐 개인이 한다든지 네. 법인도 작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눈에 띄지 않고 네. 그 뭐 거기서 돈을 빼도 크게 주목받지 뭐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위장 계열사를 많이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윤이 많이 나야 많이 남기고 그 또 수익도 숨길 수 있으니까 일감 몰아주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일감을 괜히 다 몰아줘가지고 예.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하게 한다든가. 예. 그걸 키워서 예. 일감 몰아주기를 해가지고 보통 이제 그는 승계를 할 때 예. 자식한테 주고 싶을 때 그 자식을 앞세워서 예. 그 승계를 할 때 키워가지고 일감 몰아주고 일감 몰아주면 회사 크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상장을 시켜서 예. 한번 뻥튀기 하는 거죠. 상장 차익을 노려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다시 모기업을 잡아먹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도 씁니다. 회사를 의도적으로 키운 다음에 그럼 돈이 많이 남고. 네. 그리고 나중에 상장까지 하면 더 등치가 커지니까 그 등치로 거꾸로 회사를 사버리면 승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승계는 했는데 상속세를 안 내고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회 승계의 그 방법입니다. 예. 네. 그런 식의 일들을 대기업이 많이 하는데 해왔는데 예. 네, 걸린 사례도 있고. 근데 금강이 바로 그런 역할에 쓰이는 예. 용도가 아닌가. 우선은 첫 번째로는 비자금이 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서 예.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승계도 이 금강이 이용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이 금강의 전신이 세강공업입니다. 예. 세강공업이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 한양시럽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세강공업은 이제 소위 120억 BBK 비자금 관련해서 직원이 그걸 관리했다는 예. 그 회사죠. 예, 직원이 그 닷새 직원 한 사람이 120억 개인 횡령했다고 할 때 그때 주고받았던 상대 회사가 그 세강공업의 직원이죠. 세강공업의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죠. 예. 120억. 근데 그걸 혼자 다 먹었다고 지금 주장했었었죠.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세강공업이 그 당시에 노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노조가 생기면서 그 당시에 노조를 없애기 위해서 회사를 폐업을 시킵니다. 예. 폐업을 시키고 유광테크라는 회사를 하나 2년 동안 잠시 운영하는데 그때 그 세강공업을 대신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금강입니다. 예. 금강이 만들어져가 쭉 잘 왔습니다. 또 그 두 개 다 목적은 위장 계열사의 목적이죠. 바로 이제 비자금 용도였던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세광 때 비자금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120억을. 예. 그러니까 그 뒤에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강도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은 또 특이한 것이 그 김재정 씨의 처가 되시는 미망인 권영미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3년, 14년도와 2016년도에 지분이 갑자기 급증을 합니다. 그 그렇죠. 금강에다가. 예.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고요. 13년, 14년도에 16%, 네. 16년도에 32%를 해서 64% 지분을 가지게 되고 네. 그 자재가 10%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 지배주주가 돼 있는 거죠. 70% 이상. 예. 예. 그래서 이것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 안한구 전 대구 지방국세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플란다스의 개 진행 사항을 한번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데 지금. 네. 사실 지금 준비된 지는 좀 됐고요. 이게 사실 우리 플란다스계 돈을 모아주신 분들은 이게 돈으로 모아주신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음은 뭔지 내가 잘 알거든요. 예. 빨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빨리 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들이 조직이다 보니까 제 혼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이견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마지막 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2월 중순쯤에 이제 모여질 거예요. 네, 가격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1월 중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이제 살 수가 있고 또 새로운 평가를 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들이 조금씩 전부 다 이 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결론을 내시죠. 그렇죠. 무조건 결론을 낼 생각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게 플란다스의 개라는 게 다스 관련해서 가장 먼저 시민들이 움직여서 다스의 주인은 누굽니까를 그 의지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이 이미 다 나온 다음에 또는 뭐 블랙하우스는 안 보고 잤대요. 근데 저도 블랙하우스를 봤는데요, 어제. 네, 출연하시죠, 참. 네, 출연도 했고, 봤는데, 좀 시간대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썰전도 시간대는 늦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시사방송, 그런 류의 시사방송이, 더 빠른 시간대로 파고들기는 쉽지가 않고. 예. 예.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저는. 자,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 오히려, 예전에 그 파일럿 때는, 주말에 예고도 많고 주말이어서 아는 분들이 많은데 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한 2, 3주 지나면.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아마 금방 사람들이 알겠죠. 끝장날 거라고 봅니다만은 저희 제작진들은 안 봤다고 그냥 자랑스럽게 토론을 봤다며. 비트코인 토론에. 네, 배신자들 말이죠. 네. 어쨌든 배신자의 청장님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금강. 네. 예. 다스의 사금관이냐? 예. 이제 통상 이 대기업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위장 계열사라고 이름을 칭하는데요. 예. 이 위장 계열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가 동일체인데 예. 다른 사람 관련이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뭐 자기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름을 빌려서 회사를 위장으로 설립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서 그 해도 될 일을 네. 외부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익을 생기면 그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서 이쪽엔 이익을 줄여야 될 목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가를 많이 계산해 줘 가지고 이익을 늘려주는. 한마디로 자기들이 처리하기 이제 자기들이 주목받거나 또는 뭐 자기들이 재벌이거나 혹은 자기들이 뭐 어떤 대상이 될 때 자기 눈을 싹 피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윤을 만들어내거나 거꾸로 손실을 거기서 입으라고 해가지고 예, 정말로 주식으로만 평가해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건 뭐 주식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국면에서 빨리 매입해서 사실은 상황을 더 압박하는 큰 흐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이걸 나중에 하면 주식이면 조금 싸게 샀다, 조금 비싸게 샀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모아주신 분들하고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 정리를 빨리 하시고 다음 주로는 결론을 빵 내서 통보를 해주시길. 왜냐하면 다음 주면 이미 이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1월 말이에요. 그럼 2월 넘어가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 다스 관련해서 벌어진 일 중에 이제 총장님 전문 분야에 해당되는 사안들 중에 하나가 이게 금강을
압수수색을 했다 또는 뭐 주변의 소위 관계사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계사들도 가장 먼저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거 승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 위장 계열사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도 한번 하셨고, 요 위장 계열사 혹은 주변 그 관계사들 가지고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리고 어제 JTBC 또 나가셨더라고요. 꼭 고정 출연하기 전날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고정 출연 다음날 나가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꼭 전날 나가셔가지고. 블랙하우스 하는데, 직전에 또 특집을 마련해가지고, 토론회를 해가지고 말이죠. 예. 유시민 작가하고, 그 관심사가 아주 전 국민 관심사인 그 비트코인 토론을 해가지고. 뉴스공장 팀은 다 그 토론회 보고